그거 뭐야? 광고 받은 거야? 당신 어차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그러잖아. 잘 됐네. 그럼 여보가 냉장고 청소 좀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스의 티라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여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여름이 아직 유부남이 아니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음쓰의 계절이거든요. 겨울철에는 사실 춥기는 춥지만 음식물 쓰레기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봄, 가을도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인데 여름에는 진짜 이거 버리러 가는 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름에는 반나절만 지나가도 막 음식물 상태 미쳐가고 막 초판이 날아다니고, 또 이걸 버리러 아파트 음수통에 한번 가봐요. 야, 그러면은 거기서 벌어지는 그 다이나믹한 똥파리의 회오리쇼, 레알 진심 호러 그 자체예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귀찮음이냐 돈이냐, 그러면 항상 귀찮음을 선택을 하는 게 바로 티라노잖아요. 안 질러본 음수 처리기 방식이 거의 없어요. 싱크대에서 바로 갈아버리는 습식 분쇄부터요, 그냥 빳빳하게만 말려주는 건조 방식, 요거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식이죠. 잘게 갈아서 말려주는 분쇄 건조 방식, 플러스 모든 거를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미생물 분해 방식까지 뭐 요새 뜨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종류를 가리지 않고 카드를 막 긁어냈었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안 써봤어. 습식으로 가른 다음에 미생물로 분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결제를 하려다가 걸렸어. 카드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30만 원 이상이면은 뭐 메시지 날아가는 거 있잖아, 인증 날아가는 거. 그걸로 해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습식 분쇄, 분쇄 건조, 미생물 분해 이런 방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문득 지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습식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싱크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싱크대 그 배수구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갈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음식물이랑 물이랑 같이 틀어놓고 갈아버렸다 그러면 음식물이 섞인 죽이 되겠죠. 그거를 그냥 바로 배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음쓰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그냥 하수도에 흘려 보낸다, 그럼 하수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게 바로 2차 처리이거든요. 여기에서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80% 이상을 걸러줘야지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려고 하는데 80%가 거기에 걸려. 그럼 그걸 누가 쓰겠냐고.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 나고 그 생김새 테러인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팔았느냐, 여기 부분에 요 2차 처리 있죠? 요거를 떼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냥 배출을 하게끔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불법이잖아. 여러분들 그런 방식의 제품 쓰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얼른 바꾸셔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조만 해주거나 아니면 건조 분쇄를 해주는 방식. 그게 오늘 가져온 요 블루벤트 무무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 아주 여러분들 간단해요. 한마디로 기계 내부에 보면은 내솥이 보이거든요. 그걸 후라이팬 삼아서 음식물을 달달 볶은 다음에 수분을 쭉 빼낸 거, 그거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거, 그게 바로 분쇄 건조 방식인 거예요. 얘는 장점이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처리 완료된 음식물의 상태가 전혀 거부감이 없고, 또 버리기도 편한 데다가 일단 음식물이라면 얘는 가리는 게 없어요. 채소건 과일이건 고기건 때려놓는 족족 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단점은 없을까? 왜 없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가지고 수분을 빼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분을 갖다가 어딘가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수분을 갖다가 그냥 배출을 시키잖아요? 그럼 냄새가 진짜 개오져요. 가스레인지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계속 달달 볶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음식물 냄새가 나한테 안 나겠어? 당연히 나겠지? 때문에 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여기 활성탄 필터를 갖다가 대부분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 필터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그럼 이걸 볶을 때 뭘로 볶을까요? 그렇지, 전기로 볶게 되는데 이 생김새가 될 때까지 볶으려면 이 안에가 얼마나 고열로 유지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세가 더 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생물 방식이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방식이에요. 왜냐면 전기도 들 들어가지, 냄새도 들 나지, 수증기도 많이 안 뿜어내, 거기다가 부피 감소도 굉장히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처리를 할 때도 그냥 흙같이 생긴 것만 좀 많이 차면 퍼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이 방식의 미생물 처리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럼 이걸 안 쓰고 밖으로 버리러 다니는 걸까? 이건 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 미생물 방식의 원리를 갖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보이는 흙 같은 게 있죠? 요게 바로 미생물이거든요.
흙이거든요. 이 흙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 음식물을 때려 넣게 되면은 저기 안에 교반봉 보이죠? 그 교반봉이 내가 넣은 음스랑 미생물이 잘 섞이도록 버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생물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음식물을 줬으니까 여기에서 니네들이 분해를 하면은 또 미생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친하게 잘 지내. 미생물 파이팅.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기계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일단 아까 보신 교반봉 있잖아요. 그걸로 음스랑 미생물이랑 잘 부비부비하게끔 쉐끼쉐끼를 해주는 거고요. 둘째, 미생물이 왜 이름이 미생물이야? 생물이기 때문이거든. 아주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인 거예요. 얘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바로 그 기계의 핵심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미생물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그 러브하우스 있죠? 따라라라따 하는 그걸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생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지만 뭔가 좀 기분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거는 분명히 알긴 아는데 얘들이 기분이 좋으면 잘 분해를 해주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더럽잖아? 그럼 분해를 안 해. 썩어. 가령 지들이 좋아하는 이런 빵 조각이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얘들이 약간 슈가보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달한 거, 탄수화물 이런 거는 진짜 넣어주는 족족 잘 먹어도 되고 엄청나게 분해 속도도 괜찮아요. 근데 지방, 단백질 혹은 섬유질 많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더럽게 안 먹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얘들이 싫어하는 것만 주구장창 계속 반복적으로 막 중간에 막 때려 넣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나가 썩어. 막 까맣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오지게 납니다. 물론 뭐 거기까지 안 가게 유지를 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완전 죽어버리기 전에 휴지기를 주면은 어느 정도 돌아오긴 돌아와. 휴지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아까 전에 뭐 빵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놀리는 거야. 그렇게 며칠 정도 가만히 두면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내가 음스 처리기를 산 목적이 뭐냐고. 음스를 갖다가 밖으로 버리러 나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산 거잖아. 근데 내가 뭐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너무 싫었고요. 특히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전에 뭐 좀 썩으면서 삐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달래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제 밖에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음식물 쓰레기를. 엘베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미생물 주제에 얘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에서 빵 처먹고 있고 나는 얘 기분 맞추려고 이걸 갖다가 밖으로 나가서 버리고 앉아있네? 기분이 나빠 안 나빠? 현타가 안 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생물도 굉장히 잘 키우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물도 굉장히 잘 못 키우거든요. 주변에서 나보고 연쇄 식물 살인마래. 아무튼 뭐 저처럼 이렇게 뭘 키우면 계속 죽는다. 이런 분들에게는 미생물이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두세요. 자, 아무튼 오늘 볼 제품은 블루벤트의 무무 플러스. 얘는 분쇄 건조 방식. 말려서 갈아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쇄 건조 방식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구성품부터 보여드리면요. 딱히 뭐 별건 없습니다. 박스 열면은 본체 덩그러니 하나 들어가 있고 설명서랑 보증서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뚜껑 열어서 보면은 여기에 전원 케이블, 후면부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필터요. 이거는 처음에 좀 뭔가 싶었어요. 아니 막 비닐을 벗기자마자 막 검은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불량인가?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음스 처리기 필터랑 다르게 이 통은 그대로 안에 내용물만 교체를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더만. 이건 제가 유통사에 물어보니까요. 블루벤트에서 처음 이걸 설계를 할 때는 필터 교체 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포장으로 이걸 만들었대.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거는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뜯으면서 야, 뭔 흑채가 흘러내리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떨어지는 검은 숟가루 막 물티슈로 훑으면서 이걸 오지게 했거든 제가. 근데 필터 가격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갑자기 납득이 되네? 이게 가격을 찾아보니까 6개에 69,000원. 그럼 한 개에 11,500원 꼴인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건조 분쇄 방식으로 유명한 브랜드. 얘 필터 한번 찾아보면은 지금 구성 중에 제일 싼 게 4세트인 것 같은데 4세트에 66,630원. 그럼 하나에 16,000원 꼴이 넘죠? 어때요? 갑자기 여기 쏙 들어가지? 상단에는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뒤쪽 보면은 LCD 창에 여러 내용인들이 표시가 되는데 자, 뭐 AI 모드 뭐 2인, 3인, 4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AI 모드가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이 건조 분쇄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고온으로 안에 있는 걸 계속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 방식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얘가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물을 적게 넣고
넣건 많이 넣건 처리 시간은 똑같고 예를 들어서 계속 볶아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기세가 아주 쪽쪽 빨리게 되겠지. 근데 얘는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음식물 무게를 감지해요. 2인, 3인, 4인 나왔었던 거. 거기에서 무게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무게에 입각을 해가지고 얘가 동작을 할 건지 말 건지, 동작을 하게 되면 동작 시간을 얼마를 가져가게 될 건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용량이 작아서 작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음식물이 썩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습도를 관리해주는 거, 그걸 통틀어가지고 AI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무무 플러스잖아요. 요거의 전작인 무무에서도 그 기능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2인 가정이다, 아니면 내가 혼자 사는데 무게 자체가 굉장히 헤비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관만 계속하는 거야. 며칠간 안 돌리고. 빨리 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기다려야 돼. 아니면 지가 직접 누르거나. 그게 이제 세분화가 돼가지고 2인, 3인, 4인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요거는 제가 기준을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2인이 0.6kg 정도, 3인이 0.9kg, 그리고 4인이 1.2kg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2kg를 넘어가지고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작동 시간은 그게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아유 전기세고 귀찮아, 그냥 날짜 딱 정해놓고 3일마다 한 번씩 돌려,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모드가 엄청나게 저한테 막 도움이 된다, 그건 솔직히 아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야, 이걸 언제 눌러야지 냄새가 안 나면서도 굉장히 좀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 오늘? 아니면 내일?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고 알아서 해준다, 그것만 해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음수 처리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남은 시간이 표시가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무지성으로 저처럼 그냥 누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일 뒤에 돌릴 건데 다시 쳐다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기능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빨래 돌릴 때도 그렇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빨래를 한번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눌렀어. 그러면은 깜빡 잊고 안 넣은 그런 빨랫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냥 뭐 놔뒀다가 다음에 돌리면 되지. 어차피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빨랫감이 쌓일 거잖아. 그걸 갖다가 지금 꼭 넣어야 돼?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걸 못 참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누르고 나면은 사실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 건데 버튼을 누르고 나면 항상 이걸 넣었네 안 넣었네, 막 지금 열까 말까, 몇 시간 남았지, 몇 분 남았지, 다 돌아갔나, 이거 도대체 언제 넣지,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찮더라고. 아, 이게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가열이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집어넣어. 아니면 이미 다 돌아갔으니까 이거 다 돌아가면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집어넣자. 이게 타협이 가능하게끔 해주더라고. 난 솔직히 별거 아닌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소음 중요하시죠? 모드에 따라서 소음은 제가 측정을 했는데 요 정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집에서 외부 소음 요소가 전혀 없을 때가 이제 한 36에서 37dB 정도가 찍히니까요. 이 소음이 그렇게 뭐 시끄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갖다가 틀어놓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소음이 그렇게 마이크로 막 인입이 되진 않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1m 이내에서는 소음이 들리기는 들린다. 근데 거슬리지는 않는다. 3m가 넘으면은 소음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와이프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냄새에 굉장히 민감충이거든요. 이런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1m 이내 정도 되면은 소음이 들리고 거슬린다. 3m 정도 이격이 됐을 때도 소음 자체는 들리는데 막 거슬리지는 않는다. 요렇다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본인 기준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냄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요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지금 사용 기간으로 따지면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요런 이제 분쇄 건조 방식은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필터가 굉장히 쌩쌩하잖아요. 필터가 쌩쌩하면 좀 냄새가 안 나. 유통사 얘기로는요, 3중 필터라서 냄새는 이제 최대한 줄였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무튼 이제 2주밖에 안 된 지금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동작할 때 여기에 코를 대지 않는 한 냄새가 나진 않아요. 플러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냄새랑 소음에 진짜 민감충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100% 전생의 탐지견이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우리 와이프도 1m 거리 안에 들어와도 얘 냄새 안 난다라고 해요. 단 지금 이거는 필터가 쌩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경험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인 가족이 여기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한 필터를 간 지 1개월 이내에는 이런 식으로 냄새가 거의 안 나고요. 1개월이 넘어가지고 한 2개월까지는 냄새는 나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카레를 먹고 여기다가 음식물을 넣고 돌렸다. 그럼 카레 냄새가 나고, 짜장을 먹고 돌렸다. 그럼 짜장 냄새가 나요. 그리고 3개월까지는 그 냄새가
굉장히 진해요. 진짜 저기서 음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갖다가 실내에다 두고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개월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2개월마다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걸 넘어서서 아예 냄새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1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셔야지 냄새가 아예 안 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충 여러분들 필터 값이 계산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작동 시간은요, 양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돌리게 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때려 넣었다. 그럴 때 한 7시간? 요 정도 지켜요. 미생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이제 동일 용량을 때려 넣었다라고 하면은 최소 한 12시간. 웬만하면은 하루 정도는 돼야지 분해되는 신용이 되거든. 때문에 요거로 처리를 할 양이 굉장히 많거나 빈번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 분해 방식이 미생물 방식에 비해서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 빼먹을 뻔했구나. 얘요, IoT 기능도 있어요. 여기 컨트롤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작동 중일 때는 이렇게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누르면은 회색으로 되면서 작동 중지. 이런 식으로다가 왜 우리가 깜빡하고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요 녀석 연결해가지고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요. 자, 다음은 부피 감소인데 요거는 사실 딱 몇 %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뭘 넣느냐에 따라서 부피 감소량이 좀 많이 달라져요. 수분 함량이 많은 애일수록 부피 감량이 굉장히 많이 되고, 반대로 수분 함량이 적은 애일수록 부피 감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충 이제 버무려 봤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 이 무음플러스의 광고를 보면은 95%다라고 적혀 있긴 하잖아요. 다른 애들도 보면은 뭐 90%다 막 조금씩 다르잖아. 근데 요거는 그냥 측정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든 다른 애든 안에서 볶아가지고 그냥 수증기만 빼내는 건 똑같은 거잖아. 요 가격대 제품들이 최근에 이제 건조 능력이 굉장히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 감소는 여러분들 큰 차이가 솔직히 없어요. 크게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전력량인데, AI 보관 모드는 그냥 제품에 전원을 넣자마자 디폴트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팬을 갖다가 조금 더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4에서 5W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동작 시에는 분쇄 건조 방식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전기로 안에 프라이팬을 볶아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전력 먹는 게 아주 쪽쪽 빨아 드십니다. 제가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최소 680에서 최대 720W 정도, 평균 잡아서 한 700W 정도 시간당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저희 집에서 한 3일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4-5시간 정도 돌린다고. 그런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번 사용하는데 약 3kW, 한 달로 따지면 이게 한 1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30kW씩 누진세 기준으로 최고 구간을 항상 달성하는 집인 경우 킬로와트당 299.3원이니까 우리 집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00원 정도? 식구가 더 많으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돌리게 되시겠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4인 기준으로 봐도 한 맥시멈 1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블루벤트 무무 플러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시장의 그 분위기가 미생물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알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미생물을 써봤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얘를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야.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 미생물이 자유롭기 때문에 미생물에 더 관심이 가는 건 맞지. 하지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와 미생물 사이에서는 분명히 장단이 있습니다. 뭐 미생물이 좋다 아니면 분쇄 건조가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거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뭘 선택을 하든지 그게 본인에 맞는 거면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을 선택할 사람들은 일단 미생물이 아니라 분쇄 건조가 나에게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겠죠. 그럴 때 이 블루벤트 무무 플러스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어떤 특이한 차별점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분쇄 건조 그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건조 시간이랑 건조 후에 어떤 잔여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요 동가격으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점이 있느냐인데요. 진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전 여러분들 광고여도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죠? 빠꾸 없이 바로 갑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분쇄 건조 자체에서의 성능 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동일 방식을 선택을 한 애들이다. 그러면은 이 이상의 품질을 낼 수 있는 애들 자체가 없어. 한마디로 상향 평준화가 돼서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지.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특출나는 놈이 따로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음. 이것도 동 가격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얘가 압도적으로 조용하느냐?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작동 소음 나오는 거 보여줬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 블루벤트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냐? 다른 거 뭐 25dB, 28dB 이런 식으로 써있죠. 걔들도 똑같아. 소음상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음은 냄새인데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얘를 오래 사용해본 건 아니라서 얘 필터 성능이 얼마나 되고 필터가 더 오래 간다 적게 간다 이거는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얘도 다른 애들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은 돼요. 일단 여러분들 방식이 똑같아요. 활성탄 필터 하나 들어가 있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수증기 빼내도록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냄새가 특출나게 덜하다?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차별점이 전혀 없는 거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티라노는 모드각이 인형 모드인 거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있겠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 장점 갑니다. 첫 번째는 처리 능력. 이게 사실 평소처럼 그냥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리 용량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클 필요는 없어. 근데 간혹 이제 뭐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좀 오거나 집들이라 하거나 이럴 때는 폭발적으로 갑자기 양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 근데 보통 분쇄 건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제품들 쭉 보세요. 2리터가 디폴트예요. 그 상태에서 3리터 정도면 좀 많은 편이다. 4리터 이상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 근데 얘는 어쨌든 4리터. 이게 여러분들 키로로 따지면 한 3kg 정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번 진짜 써보면 알 거야. 3kg를 진짜 모으기가 힘들어. 때문에 처리량은 이만하면 제가 봤을 땐 굉장한 상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분쇄 건조 방식은 냄새가 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활성탄 써가지고 수증기 그대로 배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베란다에다가 짱 박아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쓰지 않는 한 필터 교체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가격이 다른 애들보다 싸요. 그리고 세 번째, 태도의 문제인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분쇄 건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이라고. 다른 제품들 보잖아요. 그냥 그 기능만 내서 내. 계속. 근데 얘는 어쨌든 편의성에 해당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뭔가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AI 모드, 처리 시간 표시, IoT 기능. 물론 뭐 이런 기능들이 저한테 완벽하게 와닿는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일하는 사람이 IoT 기능이 뭔 필요냐고. 플러스 여러분들 저는 전기세가 원래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나와. 근데 거기서 만 원, 2만 원이 더 나와봐야 큰 차이는 못 느끼거든. 다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가지고 AI 모드를 통해서 굉장히 좀 정교하게 어떤 동작 주기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는 거. 무게 감지해가지고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작동 시간을 줄여주는 거. 플러스 작동하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작동 안 하고 나온 사람들 앱으로 그냥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 누군가에게 이런 기능은 꿀인 거잖아요. 어쨌든 사용자 편의성에 조금 더 개선을 뭔가는 시키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태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가격만 똑같다라고 한다면 편의 기능을 갖다가 더 넣는 거는 상관없는 거잖아.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고라고 해서 미친 듯이 빨아주는 거 없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막 핵심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건조 기능만 어마어마하다. 분쇄 능력이 막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저 안 해요. 단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단점으로 깔 게 없다라는 거 자체가 주는 의미를.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다. 이게 또 영상이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